제36포인트 주주총회 결의 정족수 등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의하자까지 하고 이제 주주총회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주주총회 전반적인 문제에서 같이 섞어서 나올 수 있는 등에 대한 어떤 것을 살펴보고요. 이제 주주총회는 이제 끝내는 거죠. 자, 결의 정족수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보통 결의, 특별 결의, 특수 결의해서 상법상 권한에서 특별 결의가 나왔기 때문에 권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문으로 그대로 베끼는 어떤 그 주주총회 전반적인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보통 결의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통 결의. 총회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의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예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와 요거 이제 368조 1항인데 다음에 설명한다고 나온 거죠. 요거 이제 외워야 됩니다. 요걸 외워야 되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으로 해야 한다.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보통결의, 특별결의 나왔으면서도 보통결의 한번 낼지도 모르는 어떤 상황, 좀 뭐 거의 희박하긴 하지만 나온 요런 겁니다. 이사감사 청산인의 선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청산인의 선임 해임도 우리가 보통결의지만 이사감사의 해임은 특별결의 사항이죠. 청산인, 검사인, 선임해임, 총회 연기 또는 속행, 주식배당, 원칙적으로 재무제표 등 계산 서류의 승인과 이익배당에 관한 결정, 총회 의장의 선임해임 등이다. 이런 거가 이제 보통 결의 사항인데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특별 결의와 비교해서.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검사인 법원에 선임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법원에 선임하면 해임도 법원에서 하겠죠. 그런데 이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경우는 그 선임하는 검사인의 보수는 주총회에서 정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사의 권한사항을 정관으로 5가지로 이제 상법, 이사의 주총을 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간혹가다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관으로 준비금의 자본 전입은 이사의 결의사항이잖아요. 대표이사의 선임도 이사의 결의사항이고 신주 발행, 전환 사채의 발행, 신주 이수건물 사채의 발행은 이사의 권한사항인데 정관으로 주주총회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5가지는 우리가 늘 좀 외워두면 좋겠어요. 시험에서 우리가 한 문항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아니면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어쩌다가 나오는 거죠. 어쩌다가.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결의 요건이 있는데 보통결의 요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왔죠. 전자투표에서 22년도에.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368조 1항에서 그 보통결의 요건에서 우리요. 뒷부분이죠. 4분의 1 부분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 선임할 결의할 수 있다. 요것도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고 같이 결의 요건에서 그다음에 특별 결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종수의 4분의 1 이상 요게 이제 예외가 이제 4분의 1이 없는 거죠. 수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수 결의는 이제 우리가 전원 동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자본금액 총액 10억 미만의 회사 독자적인 문제로 나오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주주 전원의 동의로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 결의할 수 있다. 우리가 서면 투표의 경우 앞서서 설명했지만은 주식회사에서는 서면 투표가 원칙이고 서면 투표는 뭘로 해요? 정관으로 정한다. 전자투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사결의를 한다. 외워야 되는 어떤 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서면 결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의 회사는 서면 결의가 인정되고 유한회사의 경우는 서면 결의만 가능한 거죠. 전자투표, 서면 투표 인정하지 않죠. 그 다음에 창립총회 정족수까지 같이 포함해서 기억해야 되죠. 창립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되는 다수로 해야 된다. 다 외워야 됩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주주총회 전반적인 문제로 나오면 맞춰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같이 연결해야 되죠. 정족수 의결권의 산입입니다. 총회 결의에 관해서 344조 3의 제1항과 369조 제2항 300 제3항의 의결권이 없는 주식에서는 발행주식 종수에 산합하지 않는다. 총회 결의에 관해서 368조 3에 대한 특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감사 등에서 요건 그죠. 그 100분의 3 이상에서 초과 부분을 갖는 경우 초과 부분의 의결권 행사를 못하는데 그건 잘 안 나오니까 여기 이제 요 뒷부분을 좀 빼버리고 368 3항만 이제 좀 기억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결권이 없는 주식, 자기 주식, 상호 소유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앞서서 다 설명했죠. 이때는 발행 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수립 절차를 생략한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경우에 산입하지 않지만 그죠? 산입하지 않지만 뭐예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그 결의에 있어서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그다음에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함으로써 소집 절차가 생략할 수 없으나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소집 절차 생략 못하죠. 그러나 결의종주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 다 외워야 되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어쩌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총회 의장은 정관에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총회 의장은 정관과 상관없이 총회에서 선임한다. 틀리죠. 정관에서 정하고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이런 게 시험에서 우리가 어쩌다 한번 나온 적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어쩌다 한번 낼 수도 있는 거니까 외워라. 총회 의장은 총회 그죠 질서를 유지하고 그죠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뭐 이게 뭐 어떤 내용들을 바꾸는 건 아니고 그대로 들어가겠죠. 총회 의장은 고의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 등을 현저히 하는 등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회 의장은 고의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없다. 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틀리죠. 명할 수 있다. 기억해 두고요. 그다음 이런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다 기억하고 넘어가자 우리가. 우리가 이제 주총에 관한 모든 걸 거의 다 정리하는 겁니다. 총회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여론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감사가 김영란이 서명해야 된다. 감사가 없잖아요. 틀리는 겁니다. 감사가 들어가면 의장, 이사가 김영란이 서명해야 된다. 총회 의사록에. 이런 것들도 이제 까다로운 내용이죠. 우리가 이사 감사가 늘 같이 나오니까 포함되는 줄 알고 했다가 틀리는 거죠. 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총회 의사록 이것도 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선생님들이 아무거나 그냥 뭐 이게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찍는 거죠. 사후 설립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 우리가 이제 재산 인수나 현물 출자와 같은 재산에 해당되는 건데 성립 전부터 사용하는 재산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산 인수에도 해당되지 않고 현물 출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데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되는 대가로 아니면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대가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100분의 5도 3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뭐예요? 5입니다. 5 이상에 해당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그죠?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374조에 관계되는 어떤 부분에서는요, 주식매입 청구권 이런 것들 부분은 이제 2023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나올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또 내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100%, 99%. 그래서 그거는 빼버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도 좀 풀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갈 길이 좀 멀기 때문에 문제는 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주주총회는 우리가 주주총회 결의 하자에 대한 문제 풀어보는 걸로 끝내고 이제 빨리빨리 해서 우리가 그죠 빨리빨리 해서 이사회도 이제 우리가 이사회 등에서 이제 네다섯 문제잖아요. 그거 하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한 문제 정리하고 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 좀 풀어보죠. 풀어보고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 이사회부터 이제 할 겁니다. 이사회 소집 이제 결의 그다음에 이사의 권한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 한 문제 영역이 굉장히 제일 빈출 영역이죠. 그걸 제일 먼저 공부를 하고 이제 문제 풀어보고 이제 문제도 좀 풀어보고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또 해가지고 풀어보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8, 9문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리하고 이론적인 거는 다 정리를 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면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뭐냐면은 나머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엄수표 이거 어떻게 할 건지 하고 하는 어떤 부분이 되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도 이제 한번 좀 8문제가 나오는데 잘 찍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6, 7문제 정도 맞힐 수 있게 제가 한번 찍어주는 어떤 파트의 내용들이 거의 시험에 나올 거예요. 많이. 최소한 6, 7문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음수표까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내용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 우리가 출제 가능 영역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하여튼 어음수표까지는 빨리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